맘 초대석. 와. 나이 들수록 우리가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마음 초대석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너무너무 한 주 한 주 활력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시죠? 조민영 그림책 심리지도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민영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림책 심리 지도사라고 말했는데 뭐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보면 독서 치유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고 그 읽어낸 심리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림책 심리 지도사는 그 독서 치유에 사용되는 책을 특별히 그림책으로 주로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만만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실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아이와의 소통 이런 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책을 찾아보다가 내 아이와 소통하기라는 프랑스 작가의 책을 보게 됐어요. 네. 크리스텔 뿌띠꼴랭이라는 작가의 책인데 그 책에서 아이와 부모의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뭘 꼽았는지 아세요? 억압? 억압. 또 저는 부모의 걱정? 부모가 아이에게 갖는 죄책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부모는 항상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양육도 하지만 아이한테 옳고 그름이나 적당한 한계를 지어줄 수 있는 훈육도 같이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많을 경우에는 적절한 선에서 한계를 지어주는 훈육을 할 때 마음이 약해지게 된대요. 엄마는 맨날 늦게 와서 나랑 놀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9시 넘었지만 나 이제 엄마 막 봤는데 나 1시간만 더 놀면 안 돼?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돼. 그래도 일찍 자야지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되게 내가 미안하니까. 맞아요. 그럴 때 굉장히 갈등을 겪거든요. 저도 굵은 선 하나 넣어야 되는데 생각났어요, 갑자기.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좀 잘해주죠. 마음이 그러니까 네. 과도하게 잘해주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과도하게 사랑을 받는 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엄마의 죄책감을 이렇게 건드리나요? 건드릴 수도 있게 되죠. 건드리나요? 진짜. 영리한 아이일수록 이러면 엄마가 더 나를 한계를 많이 풀어주고 이런 원하는 걸 더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아이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고 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엄마가 못 참는 선이 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들은? 폭발하죠. 폭발하죠. 정확해요. 폭발을 해요.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맞아요. 여지껏 잘해준다가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뭐 어디라도 좀 궁뎅이라도 때리고 막 소리 빡빡 지르고 이러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 미안해져. 죄책감. 더 들어요. 그게 악순환이 되면 애는 계속 때를 쓰게 되고 잘해주다가 폭발하다가 잘해주다가 폭발하다가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힘들어져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많으냐 아이도 헷갈리죠. 그럼 악순환을 끊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거꾸로 가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왜 그렇게 죄책감을 많이 갖게 됐느냐부터. 보통 어머님들이 그게 있어요. 완벽한 부모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저는 잘 놀아주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아이랑.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부모. 근데 항상 그러실 수 있으세요? 두 분? 항상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두 분도 벌써 딱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왜 실제로 주변에 그런 것만 같은 부모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나쁜 부모, 나쁜 엄마 같아. 그때 바로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고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내가 밉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런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근데 여기서 또 전으로 또 가는 거죠. 네. 완벽한 부모의 환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나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됐을까요? 내가 완벽한 부모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모를요? 네. 나도 어렸을 때 왜 우리 부모 또한 나처럼 되게 그쵸.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맞아요. 때론 나쁜 부모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좋지 않은 부모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어땠을까? 맞아.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길러줬더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에 대한 희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한테 내가 노력해서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어주고 싶은 거죠. 사실 그 양육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보통 이론을 배우면 실전에 나가서 이렇게 써먹는데 이론이 제일 안 먹히는 분야가 부모래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내 아이한테는 안 먹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집 애한테는 잘 통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우리한테는 안 먹히거든요. 어쩌면은 조금 내 스스로 우리 부모님을 조금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불만으로 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그거를 내려놓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싫은 점이 있는데 그냥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라고 딱 받아들여 놓고 보니까 내 자식도 내 맘대로 크지는 않잖아요. 100점짜리 자식이 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도 100점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조금 그래 이게 나야 있는 그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죠. 네, 내가 그런 것 해보니까 같아요. 아는 맞아요. 것도 있고. 근데 결혼을 하시고 나면 이해가 다 되고 더 너그러워지시던가요? 저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머리를 저희 엄마가 잘 못 묶어줬었어요. 근데 그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딸을 낳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머리 잘 묶어주고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게 이렇게 딱 완벽하게 준비되는 이런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보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런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아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방식의 그런 사랑의 방법인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걸 많이 깨닫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랑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게 사실은 아이를 기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마들한테는.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내 아이를 그렇게 기르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처럼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엄마도 그 당시에 최선이었던 거거든요. 엄마의 상황에서는 그걸 최선을 다해 한 건데 여건이 너무 힘들다 보니 줄 수 있는 사랑이 에너지가 그것뿐이어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난 엄마처럼 안 하고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애들한테 잘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못 해줬을 때 너무 내가 또 심리적으로 두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완벽했던 부모 밑에서 큰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그것만큼 못 해주니까 네. 나는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 난 왜 이걸 못할까라는 죄책감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예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또 나는 나고 네, 우리 아이는 애는 우리 애고. 그러니까 방법은 세상에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부모와 모든 아이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이. 우리 둘만이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희곡으로 쓴 작품이 있어요. 프랑스 극작가 조엘 폼무라라는 사람이 쓴 희곡집이에요. 이 아이는 내게 힘을 줄 거야. 우리 부모한테 내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 보여줄 거야. 내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걸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얘는 부족한 게 없을 거야. 필요한 걸 다 가지게 될 거야. 난 내 아이가 슬프게 놔두지 않을 거니까. 어느 날 저녁 엄마를 우리 집에 초대할 거야. 엄마가 나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
엄마는 자기가 아이들한테 한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고는 참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얘는 꼭 행복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이게 임신 8개월 된 여성이 자기 네. 남편한테 하는 독백이에요. 어우, 근데 소름 정말 끼치네요, 이거.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되게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엄마와 그러니까 우리 부모, 나의 부모와 그게 끊어지지 않는 무언가에서 비롯된 거긴 한 것 같아요. 다정하지 못한 엄마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는 화 안 내야지,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줘야지, 기다려줘야지, 뭐 화내지 않아야지, 때리지 않아야지, 뭐 이런 뭔가가 다 저한테는 이게 강박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박, 그다음에 방금 힘주어 말씀하신 절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기 못 알아듣고 진짜 답답하면 짜증 낼 수 있잖아요. 화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한다며요. 그러면 과하게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참았는데도 해버리게 되면 내 나한테 자신에 오는 대한 자괴감, 실망, 실망, 자괴감, 난 또 이래버렸어 라는 데서 오는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자기 엄마랑 아빠한테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키우는 거가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나를 잘못 봤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애인지 모르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이 마음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뭐가 또 가죠? 얘는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딱 태어났을 뿐인데 사실은 여기서 풀리지 않는 갈등을 아이한테로까지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10억을 남겨주고 뭐 좋은 집을 몇 천만 원짜리 뭘 남겨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부모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내 선에서 해결하고 내 대에서 끝내고 아이한테는 그걸 연결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대처를 할 때에 내가 아직도 부모님의 영향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인지만 하게 되더라도 아차 싶어서 10마디 막 쏟을 게 좀 줄겠죠. 저희 둘의 심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육아맘들을 위해서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울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선생님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2부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